안녕하세요. 아들의 미래TV 과거의 아빠입니다. 오늘은 좀 정치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부동산적인 얘기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규칙을 유리하게 쓰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 일이 왜 이렇게 커졌을까요?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문제서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 신축, 로또 청약, 그리고 시세 차익. 이 네 가지 단어가 한 줄에 들어오는 순간 이건 이미 국민 감정을 정면으로 건드린 사안이 됩니다. 좀 먼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까지 법적으로 확정된 위법 행위는 없습니다. 국토부에서도 알아본다고 했지 청약이 취소된다든가 그런 일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의 핵심은 불법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그냥 국민들이 느끼기에 공정하냐 불공정하냐 이런 차이입니다. 자, 이 후보자는 반포 신축 아파트, 그것도 강남에서도 최상급 입지에 로또 청약으로 당첨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족의 일부 행위가 부정 청약으로도 해석될 수 있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뉴스에 다 나옵니다. 이건 의혹이 아니고 현재 뉴스에 다 나오는 팩트입니다. 2주 전부터요. 자, 여기서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합니다. 저런 기회가 정말 나한테도 열려 있는 건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남 신축 아파트라는 선택지가 아니라 뉴스 속의 풍경을 좀 더 관심 있게 쳐다봅니다. 그런데 정치권 핵심 인사가 그 기회를 손에 쥐었다? 이 순간부터 이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법을 어겼냐 안 어겼냐가 아닙니다. 룰은 같은데 왜 결과는 항상 비슷한 사람들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고 항상 이게 이슈가 되느냐가 핵심입니다. 청약제도 겉으로 보면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정보 접근, 자금 여력, 가족 구성, 주소 이전 타이밍, 정책 발표 이런 것들이 전부 변수로 작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도는 형식적으로는 공정한데 현실에서는 유리한 사람에게들만 돌아가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합법적입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이런 말에 더욱더 화가 납니다. 또 다른 논란이 있습니다. 보좌진과의 갈등, 부적절한 언행 논란, 이건 녹취록으로도 나왔죠. 엄청난 단어들과 그런 뉘앙스가 나온 그런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의 부적절한 인턴 경험 논란, 그 다음에 36회에 달하는 교통법규 위반 이력. 하나하나 보면 비판받을 지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이 중 상당수는 정치권에서 늘 반복되었던 문제들입니다. 아들 인턴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람직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우리 사회가 부모의 사회적 자산과 지위에 따라서 출발선 자체가 달라지는 구조라는 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처럼 문서 조작이나 허위 스펙이 확인된 경우와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 후보자 개인을 비난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건은 대한민국 상위권자들의 게임 작동 방식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청약이든 입시든 취업이든 겉으로 보면 다 규칙은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규칙을 잘 아는 사람, 규칙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규칙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항상 이깁니다. 그리고 이게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누가 나쁜 사람인가라고 보면 본질을 놓칩니다. 이건 누가 더 유리한 위치에서 게임을 시작했느냐가 문제입니다. 교통법규 역시 도덕적 비판은 가능하지만 이게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을 뽑는 게 아니잖아요. 장관직 수행과 직결되는 치명적 결격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들 주차 딱지라든지 속도 위반이라든지 그런 것들 몇 번씩 해보셨을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아니신 분도 계시지만. 하지만 단 하나가 이 모든 걸 덮고도 남습니다. 부정청약 논란이 이 후보자에게는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게 바로 돈입니다. 돈. 강남 부동산은 주거가 아니라 자산 계급의 상징입니다. 반포 레미안 원펜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건 살기 위한 집이라기보다 자산 포트폴리오의 한 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더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저 사람은 집을 산 게 아니라 계급을 하나 더 올라간 거 아니냐. 이 감정 정말 큽니다. 그래서 부정청약 의혹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누가 선점했느냐, 이 문제로 확장이 됩니다. 이 반포 레미안 원펜타스의 잠재적 시세 차익은 시장에서 적게는 3, 40억, 많게는 60에서 70억 이상 거론이 됩니다. 이건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개인이 세후로 3, 40억, 6, 70억 벌려면 세전으로는 7, 80억, 최대 100, 2, 30억 정도의 소득이 필요합니다. 자, 대기업 임원도 아니고 전문의도 아니고 대형 병원 병원장도 쉽게 도달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걸 청약 한 번으로 로또처럼 얻었다라는 인식이 생기는 순간 국민 감정은 폭발합니다. 우리는 평생 대출 갚으면서 사는데 저 사람들은 다른 룰로 게임을 하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이 나오는 순간 이건 더 이상 개인의 문제도 여야 정당의 문제도 아닙니다. 계급 문제, 박탈감 문제, 공정의 문제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 후보자는 야당에서 여당으로 전향한 인물입니다. 이 말은 야당의 입장에서도 공격해도 별 부담이 없고 과거 발언이나 과거 행적이 전부 소환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 보좌진들이 녹취록을 공개했다라는 그 일이 떠들썩했었죠. 여당 입장에서는 원래 우리 사람 아니고 논란이 커지면은 토사구팽하기 쉽습니다. 즉 끝까지 지켜줄 진영이 없는 위치입니다. 정치에서는 이보다 더 위험한 자리는 없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정치인일 때 더 크게 이슈가 되느냐?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치인은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고 제도를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도의 빈틈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신뢰는 바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저 사람들은 문제를 고치라고 뽑아놨더니 제일 먼저 이득을 보는구나. 이 감정이 이번 논란을 더욱더 키우고 있습니다. 자, 야당은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벌써 청문회 보이콧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사청문회는 검증이라기보다 정치적 망신주기, 공개 신문에 가깝습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명을 강행하는 순간 논란은 끝이 나지 않을 겁니다. 야당은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겁니다. 질질질 끌면서 이거 하나 터뜨리고 저거 하나 터뜨리고 로또 청약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것들. 자, 신축 강남 아파트, 로또 청약, 시세 차익 이러한 키워드는 앞으로도 뉴스에 계속 등장할 겁니다.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사실 이 후보가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때 한 2주 전이죠. 정치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한 발을 물러났다면 이 정도까지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집은 지키겠죠. 신축 아파트는. 지금 이 이슈가 뭐 다른 이슈들 다 뒤덮고 있어요. 정치권에서는요. 지금은 직도 불안하고 집도 불안합니다. 최악의 수싸움입니다. 국토부가 이제 유권 해석을 이제 뭐 조사를 해서 유권 해석을 한다는데 그 판단 하나에 이해운 장관 후보의 수십억 원의 가치와 정치적 생명이 동시에 걸려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진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뭐 이런 로또 청약 뉴스가 계속 나온다는 것도 아쉽고 이런 것들을 처음에 이슈가 나왔을 때 얼른 들어갔었어야지. 그래야 집이라도 지키죠. 지금 뭐 장관직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최대 7, 80억 이상 7, 80억 이상을 벌려면 여러분 제가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전 수익으로만 그렇게 벌어야 되고 한 푼도 안 쓰고 매년 10억씩 번다고 해도 거의 10년 가까이 걸려요. 10년 가까이.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지금은 현재 국회의원도 아니었잖아요. 현직 국회의원이면 또 몰라도 현직 의원도 아니고 그것도 그렇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가장 꿀 지역 중에 하나인 서초 의원직 자리를 계속 공천을 주면서 애지중지 키워왔던 삼선 의원이 갑자기 전향을 한다고 하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보좌진들 총동원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하죠. 야당 입장에서도 지금 막 이런저런 뭐 환율이다 뭐다 정치적 이슈 다 한 번에 덮고 마지막에 토사구팽. 시나리오 좋습니다. 아주. 예. 저 같으면 지금이라도 포기합니다. 이혜훈 장관 후보님. 자, 오늘 내용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